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람TV입니다. 오늘은 색다르게 사이버 트럭 라이트쇼 영상으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제는 테슬라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중국 1위를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하나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어제 하루 쉬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어요. 오늘은 나스닥 위주의 상승이 일어났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주식이 좋았습니다. 왜냐면 전일 장이 마감된 다음에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을 발표했어요. 마이크론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같이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번 실적은 9월에서 11월 사이에,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매출이 4.72빌리언이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16%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6개 분기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 상승세가 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D램 가격이 10% 상승, 낸드 가격이 20%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진율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적자폭이 크게 감소를 했어요. 아직까지 영업 손실이긴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특히 가격이 정말 들쑥날쑥해요. 가격의 변화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손실이 납니다. 하지만 이익이 났을 때는 그간의 손실분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기 때문에 이 장사가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업 손실 역시 직전 분기 대비 23.4%나 감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면서 마이크론 주가가 오늘 8.6% 상승을 보여줬고 전반적인 기술주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소폭 상승을 했지만 마이크론의 호실적이 이를 다 덮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3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되었어요. 10월 달에는 3분기에 속보치가 나왔고 11월 달에는 잠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는 3분기에 확정치가 나오는 것이죠. 이 확정치 예상이 5.1%였습니다. 이것보다는 낮은 4.9%가 나왔어요. 이러면 시장이 안 좋게 생각할 법도 했는데 이 4.9라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큰 숫자인 거죠. 이 4.9%라는 건 2021년 4분기에 기록한 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분기의 확정치가 2.1%밖에 안 됐었어요. 이것의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미국 경제에 아직도 탄탄하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건수도 직전주보다는 2,000명 증가한 20만 5천 명이 나왔지만 전문가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예요. 고용도 아직도 탄탄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러자 오늘 나스닥이 잘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오늘 15,000선은 넘기지 못했어요. 14,963으로 마감을 했는데 15,000선을 강력하게 뛰어넘을 수 있느냐가 다음 주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도 기대되는 마당에 금리 인하가 되면 아무래도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을 잘 모아가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은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과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모아가는 그러한 투자를 단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하락이 컸던 테슬라는 오늘 3%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어제의 하락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주식들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이 파란색 막대인데 파란색 막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최근 3개 분기 연속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최근 4개 분기 연속 순이익 기준 적자를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하늘색 죄송합니다. 이 회색 막대가 바로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적자폭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예상치를 밑도는 적자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대부분 경기 상승의 첫 시작을 기술주들이 알려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에서 경기 상승이 첫 스타트하는 시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이러한 실적 호전은 경기 선행지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 장세가 더욱더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 돌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년 장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 경제 여전히 튼튼하다고 미국 3분기 GDP 확정치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4.9%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자, 2분기 2.1% 대비 2배 이상 크게 오르며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4분기가 거의 마감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4분기에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하락을 보여주었죠. 자, 하지만 최근 지표들을 보면 소비도 좀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고용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따졌을 때 역시나 미국 내년 경기 전망 역시 연착륙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서 증시가 잘 상승을 보여주었고, 내일 금요일 장은 역시나 이 PC 물가 지수가 프리마켓 때 발표가 될 건데 이것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PC 지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원 PC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낮아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예측되는 수치는 3.4%입니다. 전월 수치가 3.5%였는데 이것보다도 낮아지는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PCE 지수마저 좀 낮게 나온다면 역시나 내년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 FOMC 회의는 내년 1월 31일에 있는데 역시나 금리 동결 확률이 85.5%로 높은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언제 금리 인하에 돌입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나 아직까지는 3월 20일이 71.3%로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6차례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고, 연준은 내년 한 6월이나 7월부터 한 3차례의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물가 고용 상황에 따라서 이 확률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트래킹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금일 테슬라는 2.99% 상승하면서 254.54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주에서 말씀드렸던 하늘색 선을 아직까지는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년 동안 역사적인 저항선 역할을 해왔는데요. 일단은 얼마 안 남았죠. 1월 2일에 테슬라 4분기 인도량이 발표될 예정인데 그 전까지는 이 하늘색 선 위에서 좀 놓여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4분기 인도량은 그래도 역대 최대치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월 초순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저항을 맞고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230불대 초반에서는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모델 Y가 엄청나게 큰 컨테이너를 지금 싣고 가는 있는 모습이에요.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힘이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죠. 방금 모델 Y의 견인 영상을 보고 있으면 어떠한 힘겨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나아가는 테슬라 기업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 어떠한 미디어가 퍼드를 생산하던 미래에 안 될 거라고 깎아내리던 계속해서 발전을 추구하고 있죠. 사이버 트럭도 론칭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옵티머스 제너레이션 2도 발표를 하면서 뭔가 다른 기업이 따라올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 편에 보여지고 있는 편은요, 올 한 해 공매도를 했던 투자자들의 손실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를 공매도한 사람들이 12.6빌리언이라는 큰 돈을 잃으면서 가장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2등은 엔비디아네요. 11.3빌리언입니다. 3등이 애플이네요. 올해 기술주 위주로 크게 나스닥이 상승을 하면서 역시나 나스닥과 관련된 공매도 세력들의 손실률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에 대한 손해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는 시대의 흐름을 넘어서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 제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주가 상승은 엔비디아 만큼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보다 더 훌륭한 기술을 테슬라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크게 빛을 볼 날이 올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테슬라의 공매도 세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테슬라를 아주 좋아하는 개인 투자자도 많은 것으로 지금 이 표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스파이란 글자가 있고 테슬라라는 글자가 있는데, 스파이는 세계 최대 ETF 중에 하나죠. 바로 S&P 500을 추적하는 세계 최대의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서 거래되는 펀드가 바로 ETF인데요. 세계 증시를 대표하고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이 ETF보다도 테슬라의 순매수가 2023년에 순매수가 더 많았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스파이를 35빌리언 정도 샀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45빌리언이나 순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800빌리언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비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19년 이전까지는
개인 투자자 구매 상위 20위 안에 테슬라가 들지 못했는데 이제는 거의 1위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투자자도 있는 반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고자 하는 투자자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공매도 세력들은 미디어와 함께 테슬라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퍼나릅니다. 자, 200만 대 이상 리콜, 이거 말도 안 되는 퍼드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OTA로 해결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상위 12개의 자동차 제조업체 중에 가장 많은 리콜 횟수를 기록한 건 포드예요. 테슬라는 밑에서 한 3번째 정도가 되는데요. 자, 2023년 기준으로 테슬라는 13번 리콜을 실시를 했고 포드는 54번이나 했어요. 포드의 리콜 규모는 569만 대인데 테슬라의 경우는 247만 대입니다. 보니까 볼보는 3만 대, 루시드는 8,500대밖에 안 돼요. 물론 루시드는 판매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테슬라가 247만 대니까 상당히 많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 중 대부분의 리콜은 OTA로 해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러니까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다 해결되는 문제고, 실제 물리적으로 센터에 방문하는 리콜은 21,455대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낮은 비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혼다가 한 370만 대, 포드가 560만 대 할 때 테슬라는 실제 물리적으로 2만 대밖에 리콜을 실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에 흔들려서 이런 공매도 세력들의 수익 향상에 도움을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는데요. 도요타의 자회사 중에 주로 이렇게 경차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다이하츠 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도요타 브랜드를 달고 판매하는 일부 경차도 여기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충돌 테스트라든지 배기가스라든지 연비 시험에서 국가 인증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 결과들을 속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1989년부터나 속여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자 64개 차종에 대해서 판매 정지가 결정이 되었다라고 해요. 도요타가 판매하고 있는 22개 차종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일본 내수형이긴 한데 수출형도 일부 포함됐다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야리스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엑센트나 아반떼급 중형 아니면 소형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글로벌에 많이 판매되는 차량이에요. 도요타는 이미 전기차에서도 상당히 그 경쟁에서 밀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본 사람들은 도요타를 최고로 칩니다. 도요타가 제일 많이 판매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안방까지 내어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역대급 사건이 터지면서 소비자 불신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사건이 터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부정을 꽁꽁 감춘 회사는 망할 것입니다. 특히 테슬라에서 25,000불짜리 차량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이런 경차들의 판매량 뚝 떨어질 수 있어요. 도요타는 정말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테슬라처럼 좋은 곳을 크게 나누는 회사는 흥할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을 론칭을 하면서 기존의 12V 아키텍처를 버리고 48V 아키텍처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전선은 줄어들고 에너지 효율성도 높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설계 방법을 책자로 펴내면서 다른 카메이커에게 공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게 바로 ESG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전기차 산업의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전기차의 부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충전 방식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가 고안해낸 이 낙스 슈퍼차저 방식이 최근 폭스바겐까지 채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통일이 눈앞에 있다라고 했죠. 스텔란티스만 채택하면 이제 게임은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도요타는 완전히 다른 행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는 회사보다는 좋은 곳을 이렇게 나누는 회사를 투자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에 있어서 그리고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으로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중단 뉴스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오늘 그래도 좀 다행인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독일은 이번 12월 달부터 배터리 EV 보조금을 없앴지만 이태리는 내년에 오히려 늘린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태리 is doubling them for next year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배터리 EV 보조금을 2배로 늘린다라고 합니다. 자, 기존에는 약 3,000유로의 배터리 EV 보조금을 줬는데 이제 이것을 6,000유로나 늘린다라고 해요. 자, 우리 돈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큰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올드카, 그러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오래된 차량을 폐차를 하면요, 추가적으로 3천에서 5천 유로 정도 더 준다라고 해요. 그러면 정말 1,0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큰 배터리 EV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태리는 유럽의 4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리도 인구가 상당하죠.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가 가장 큰 시장인데, 독일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이태리에서 크게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좋은 모습, 내년에도 좋은 판매량 유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세금을 제외하고는 35,000 유로 이하인 차량에만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테슬라 모델 3가 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태리는 테슬라 모델 3의 판매량이 내년에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전에 제가 이런 표를 보여드렸는데,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국가들이 모델 3가 모델 Y보다 더 많이 판매되는 국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태리, 여기 이태리 반도가 있죠. 바로 모델 3가 더 많이 판매되는 국가입니다. 이태리는 모델 Y가 26%, 모델 3가 72%로서 절대적으로 모델 3가 많이 판매되는 국가예요. 자, 이런 보조금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그리고 상품성도 모델 3가 개선이 되었으니까 내년에 더 잘 판매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독일 시장에서 판매량이 줄어들면 이태리 시장에서 크게 늘어날 수도 있겠어요. 내년에 이태리에서 좀 분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안 좋은 뉴스가 있더라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을 보고 있으면 테슬라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뭐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자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재 11월 누계로서 올해 11월 누계로서 모델 Y가 1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매량 1등이에요. 자, 이는 내연기관 모두 포함했을 때입니다. 테슬라 모델 Y는 중국 단일 시장에서만 현재 40만 대 가까운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전년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대비 39%나 늘어난 판매량을 중국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월 달까지는 BYD 친 플러스에는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11월 달에 많이 판매가 되면서 다시 1등으로 올라선 모델 Y예요. 자, 이는 4분기에 초반에는 수출에 집중을 하지만 11월 달, 12월 달로 갈수록 중국 내수 판매에 집중하는 기가 상하이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12월 달에 더 많은 판매량이 기대가 되어지는 모델 Y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나 중국 내 차량 판매 1위는 모델 Y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여기 보시면 토요타 캠리 세계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중형 세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내연기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토요타 캠리로 알 수가 있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작년 1등은 뭐 우링 홍광 미니 정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보시면 작년에 이 녹색 막대가 길다라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우링 홍광 미니는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 정말 저가형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저가형 차량들과, 그러니까 BYD도 상당히 많죠. BYD도 테슬라보다 거의 50% 가까운 가격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제치고 모델 Y가 1등을 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고, 올해 중국 경기 상당히 안 좋았죠. 중국 주가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비싼 모델로 그리고 전기차로 1등을 하고 있다라는 게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 투자 계속 이어가실 필요가 있겠죠. 내년에는 바야흐로 사이버 트럭도 판매가 되면서, 그리고 FSD 버전 12도 나오면서 더욱더 좋아질 테슬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